최근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 이번 주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얻은 이 청년들의 경험을 국내 과학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열띤 목소리로 소개하는 청년들. 국내에서 선발된 소프트웨어 유망주들이 5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실리콘밸리를 찾았습니다. 세계 신기술의 중심지에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기 위해 온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이제 한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전체나 아니면 전 글로벌하게 시장을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온 것은 세계 시장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창업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93년 미국에 온 김창진 교수. 김 교수는 한국 내 지원 정책과 기술 투자가 단기적인 성과와 투자금 회수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창업자한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주되 간섭은 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실무자보다 한국 정부에서 실무자의 위에 있으신 분이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 한국 IT 기술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이 결국 한국 과학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길게 보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국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재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한 과학 인재들이 국내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 공동과제 이런 거에 연구비를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주면은 실패하면 그냥 단지 실패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듬어주고 그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젊은 과학도들의 바람이 하나씩 이뤄질 때 이들의 꿈도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